네, 안녕하세요. CSI 창의융합 코딩 교육을 맡게 된 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의 심재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근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과학과 컴퓨팅 사고력인데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이 최근 중요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2015년도부터 15학년도에 미창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백단은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컴퓨터 과학이란 말 그대로 학문 분야입니다. 공학, 이학, 수학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컴퓨터의 발전은 인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발명되거나 증기기관 아니면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인간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하죠. 인공지능, 로봇, 드론, 사물 인터넷, 전자회폐 등의 발달, 등장은 우리 인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앞으로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컴퓨터 과학의 발전과 성과는 컴퓨터 과학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 과학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발전을 해 나갈 때 어린 학생들부터 조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흐름에 설득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과학 교육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고 향상시키는 것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교육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한국에서는 2015년도에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특히 인도 이런 데서는 2010년대 좀 지나서부터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자, 컴퓨터 교육을 하자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컴퓨팅 사고력 개념은 무엇이냐? 제안자는 1970년대에 MIT 교수님이신데요. 시무얼 페퍼트와 앨런 케이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용어로 컴퓨팅 사고력을 좀 재정의해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좀 정의를 좀 설명하기 이전에 컴퓨팅 사고력은 당연히 컴퓨터와 관련이 되어 있고 컴퓨터를 잘 쓰는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ICT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컴퓨터 인터넷 얼마나 잘 검색하냐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잘 설치하냐 이런 것과는 관련 없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혹은 컴퓨터한테 문제를 주고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키는 능력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어렵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사고 과정이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문제 해결 방법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형식화하고 그 형식화한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이 컴퓨팅 사고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TA, ISTA라는 곳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사람이 개념화하고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고 적절한 도구와 이거를 사용하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뽑는데요. 첫 번째는 추상화, 두 번째는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추상화란 문제의 복잡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숨겨서 문제를 좀 단순하게 하고 분해해서 핵심 요소를 축출하고
이제 모델링 과정과 일반화하는 등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구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추상화라는 과정은 이제 주어진 문제 혹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뭔가 다루어야 될 업무 이것을 컴퓨터가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과정인데 추상화란 이제 복잡한 부분을 인간이 제거하거나 단순화하고 좀 일반화해서 컴퓨터가 이제 알아먹기 쉽도록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란 무엇이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 모델을 프로그래밍하여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로 제작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와 자동화를 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과정을 거치는 이 전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고를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말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팅 사고력이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컴퓨팅 사고력은 전이가 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길러지는 이제 인지적인 능력,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향후 접하게 되는 학생이 커서 다양한 문제를 접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 A만 배운다 그래서 A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를 배우고서 컴퓨팅 사고력을 배우고서 B, C, D, E 다양한 이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종이나 지문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라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제 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종합적이에요. 과학, 공학, 수학 등의 학문을 결합해서 이제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폭넓게 관여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 사고력은 이제 현실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고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컴퓨팅 사고력은 이제 다루는 문제 자체가 이제 뭐 수학처럼 이제 잘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이제 실제적인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실제적인 사고 능력을 이제 배양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초중등 교육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기초 기본 능력의 배양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앞으로 2018년도, 19년도부터 적용될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실제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이제 6학년 실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5가지의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이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이거를 학생들이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지금 절차적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컴퓨팅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팅 사고에 의해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적용하는 걸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하게 하겠다. 자료를 입력하고 처리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시키도록 하겠다. 이 5가지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한테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제 가져야 할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등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크게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다음 차시부터 설명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언플러그드라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팀벨 교수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언플러그드 말 그대로 컴퓨터 교육을 할 때
플러그를 뽑는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고서 현실에서 학생이 활동을 통해서 배운다 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이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 EPL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지금 스크래치, 엔트리 정도가 좀 유명합니다. 이제 스크래치는 이제 저희가 이제 CSI 창의융합 코딩 교육 내내 사용할 도구로 MIT에서 2006년도에 개발한 내용이고요.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초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이버에서 개발했고 2014년도부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흥미와 뭐 이런 좀 앱을 개발하는 흥미를 좀 이제 당겨보자 하는 차원에서 된 이제 앱 인벤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이제 필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두이노라는 도구입니다. 제가 이걸 차근차근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플러그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이라 요거는 이제 놔두고요. 제가 스크래치부터 검색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서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 하거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크래치라고 검색을 합니다.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영문으로 이제 스크래치 이렇게 나오고 이제 실제 고양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영어 홈페이지인데 한글 버전으로 변환돼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스크래치로 만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공유되는 이제 화면이고요. 위에 보면은 이제 바로 시작하기 이제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보면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명령어고요. 이게 고양이. 우리가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 놓고 이제 뭔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고양이가 움직이는, 클릭하면 고양이가 계속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도구가 이제 스크래치고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 만든 엔트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는 이렇게 엔트리봇이 이제 화면으로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도 마찬가지로 뭐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른 학생들이 만든 인기 작품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시작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작품 만들기 가보면요. 아까 스크래치와 유사하게 화면 창이 보이고요. 명령어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시작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면 엔트리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앱 인벤터는 MIT에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한글이 아니고요. 영문으로만 이제 제공이 됩니다. 영어 홈페이지고요. 크리에이트 앱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던 화면이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고요. 이제 화면을 이제 조작하는 이제 뭐 오브젝트들을 갖다 놓고 나서 이제 화면을 짜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누르면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이제 스크래치, 엔트리, 앱 인벤터 이렇게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들인데요. 이제 학교 현장에서 뭐 방과후 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트가 이제 이쪽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설명드릴 건데 로봇이긴 한데 이제 잘 포장되지 않은 로봇, 기판이 드러나서 이 다른 것들과 연결해서 뭔가 이제 만들 수 있는 도구, IoT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도구 이제 아두이노, 대표적인 아두이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이런 게 이제 아두이노인데요.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기판이 이렇게 노출된 형태로 이제 선들을 꽂아서 이제 뭔가 이제 학생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다른 센서들과 연결해서 이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기는 하는데요. 여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좀 감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보면은 아두이노도 이제 한글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영문으로만 지원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러닝 쪽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로 이제 스캐너를 만든 것 같은데요. Hi. In today's video, 50 milliseconds. This means that scan 아두이노는 요게 아두이노인데요. 아두이노랑 다른 것들과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이제 DIY 뭐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뭔가 이제 다른 하드웨어와 연결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등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요 이제 아두이노가 작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예 큰 단원 하나를 할당을 해서 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가르쳐 보면 초등학생들은 조금 이제 아두이노를 어려워하는 편인데요. 중학교 남학생 정도 되면 아두이노를 이제 재밌게 해서 뭐 건널목을 만들거나 신호등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자동 뭐 머신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롭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좀 이제 전기에 대한 뭐 5V냐 3V냐 이제 센서에 대한 뭐 이제 기능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들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팅 교육에 대해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에서의 이제 핵심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 그럼 무엇이냐? 이제 추상화와 자동화하는 파트고요. 실제로 교육에서 추상화 파트는 실제로 가르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하는 파트가 이제 EPL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하는 파트인데요. 스크래치라든가 엔트리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초중등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스크래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코딩이란 무엇이고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